믿기 전에 알아보자. 종교를 가장한 폐쇄적 사이비 집단 백백교. 혹시 사이비 종교 백백교라고 알아? 몇 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던 그 백백교. 지금부터 알아보자. 백백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백백교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야. 백백교는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에서 파생된 종교로 전신은 백도교였어. 정확히 말하면 백도교의 교주인 진정훈이 사망한 후 교주 자리를 놓고 장남 전용주, 차남 전용해, 삼남 전용석 등 세 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 각각 인천교, 백백교, 도화교로 독립을 했어. 1930년에 죽은 전정훈이 자신의 첩 4명과 신도 일가족 8명을 살해하고 압류한 것을 비롯해 여러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한 차례 철저하게 박살이 났어. 이 와중에 차남 전용에는 무사히 도망쳤다가 돌아와 비밀리에 백백교를 재건했던 거지. 당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던 미륵신앙, 도참사상, 민간무속, 신선사상을 교주 개인이 임의로 조합, 왜곡을 한 거지. 즉, 기존에 있던 믿음을 이용해 만든 사설교단이라는 거야. 백백교의 창시자 전용해. 초기에는 떠돌이 점술, 기도, 치병 행위를 했고 종교 지도사가 아닌 민간 신앙인 수준이었지. 그러고 점차 나만이 깨달았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라는 개인 절대화 구조가 형성된 거야. 백백의 의미는 완전히 하얗다. 죄와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라는 의미이고 교단 내부의 논리는 세상은 더럽다. 백백교 신도만이 정화된 인간, 교지의 말은 곧 신의 뜻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 개념이 신도 차별, 폭력 정당화 논리로 사용되고 했어. 1920년대 신도들을 특정 지역에 집단 거주시키고 외부인과 접촉을 차단하고 가족까지 단절을 유도했어. 입교 조건으로 토지, 현금, 가옥을 헌납해야 했고 세속재산은 죄라는 논리로 재산 헌납 제도화를 했지. 이 시점부터 종교를 넘어 범죄 조직화가 진행된 거야. 교주 명령을 집행하는 핵심 간부층을 형성해서 내부 규율을 만들어 불복종은 배교라 했고 배교는 곧 제거의 대상이라는 규율이 생긴 거지. 폭력은 우발적이 아닌 규칙화된 징벌 시스템으로 말이야. 그럼 왜 사람들은 속았을까? 당시 사회적 조건은 일제강점기였고 빈곤했고 무료 접근성과 사회 안전망 부재가 매우 컸어. 그걸 노린 교단의 전략이 병을 고쳐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곧 세상이 바뀐다 한 거야. 절망적 환경과 절대적 구원서사의 결합인 거지. 지금부터 백백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알려줄게. 사건 첫 번째, 교주 지시에 따른 내부 살인이야. 백백교 내부에서 신도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살인은 교주 전용해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살해의 이유는 교리 불복종, 재산 헌납 거부, 배교자, 더러운 인간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살인 방식은 집단 구타 또는 세장이었고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 반복 범죄였던 거지. 사건 두 번째, 집단 암살 사건. 1937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집단 암살장지가 발견이 돼 일부 유골은 사망 시기가 서로 달랐고 이는 장기간에 걸쳐 살인이 반복되었음을 의미했어. 사건 세 번째, 신도 재산 강탈. 신도들에게 토지, 현금, 가옥 등 전 재산 헌납을 강요했고 재산을 바친 뒤 교단 공동생활에 편입,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신도들이 이후 실종 또는 사망했어. 총참모 격인 이경득과 병력사 문봉조 등 간부들을 각지로 보내 예쁜 딸을 가진 부모들을 골라서 백백교에 입교시킨 뒤 그 딸을 전용해의 시녀로 바치게 하여 성행했는데 전용해는 이렇게 끌어들인 젊은 여자들을 항상 첩으로 거느리다가 실증나면 것을 능사로 삼았어. 심지어 여신도가 임신했을 경우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여신도와 태아까지 전부 살해했어. 한 신자가 백백교를 경찰에 고발하려다 적발되어 본인을 포함 일가 친척이 12총까지 몰살당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더 심해져서 신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죽이기도 하였고
경찰에게 들킬까봐 죽이기도 했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백백교에는 이른바 부엉이 부대라고 불리는 첩보원들이 있어 신도들의 행동을 비밀리에 감시했는데, 신도들의 이상 행동을 포착하면 그 즉시 간부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고, 부엉이 부대의 보고를 받은 간부들은 행동대원들을 시켜 신도들을 살해했어. 훗날 조사받았던 이경득과 문봉조 등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들도 이런 일에 회의감을 느껴 도망갈까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전용해가 다 꿰뚫어보고 있으니 허튼 짓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했어. 당시 수사의 한계로 백백교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광복 이전과 이후를 포함해도 전무후무한 살인 종교단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 1937년 당시 일본 제국 경찰은 8개월에 걸쳐 전용해의 아지트와 전국 각처의 백백교 비밀 장소에서 시체 346구를 발굴했고, 이후 전용해의 신복 이경득의 자백에 따라 양편본 단월면 향소리, 인근 용문산 밀림지대를 속속들이 수사한 끝에 1937년 4월 7일 향소리 마을에서 약 393m 거리에 있는 동일봉 아래 솔밭에서 동쪽을 향해 누운 채 목을 찌른 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얼굴을 산짐승이 먹어치운 탓에 신원 확인이 어려웠어. 양복 주머니에서는 전용해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와 현금 80여 원이 나왔고, 이 탓에 세간에는 신출귀몰한 전용해가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 옷을 입히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여 도망쳤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지. 당시 잡힌 사람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 확인된 살인만 해도 300여 건이 넘었기 때문에 수사와 예심을 준비하는 데만 3년이 걸려 1940년에 첫 공판이 열렸어. 하지만 당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교주 전용해에 무수히 많았던 첩들과 음란 행위와 관련한 가십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지. 하긴 첩이 60여 명이었으니 1941년 1월에 마무리된 백백교 사건의 선고 공판 결과 혼자서 170명을 죽인 김서진, 167명을 죽인 이경득, 127명을 죽인 문봉조 등 간부급 살인마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십수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백백교 사건은 종결되었고 교단도 해체되어 사라졌어. 하지만 위의 간부급 살인마들에게 진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어. 재판 직후 일본 제국의 더 중대한 일인 태평양 전쟁과 8.15 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광복 이후에는 당연히 관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야. 사형 선고를 받은 간부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불명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간부들은 8.15 광복과 함께 1945년에 모두 추록하여 아래에서 언급할 잔존 세력을 만들거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 관여한 듯해. 당시 처형되지 않은 간부가 일제가 패망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야무야 물러난 후 백백교를 재건했는데, 워낙 커다란 사건이었던 데다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사종교로 몰려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했고, 이자가 1978년에 죽으면서 흐지부지 되었지만 잔존 세력이 약 88년이 지난 2020년대인 지금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백백교 사건 종결 이후 일제는 범죄형 두상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교주인 전용해의 머리를 잘라내 포르말린으로 절여 범죄형 두상 표본으로 만들었고, 전용해의 머리는 해방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하였어. 그로부터 세월이 제법 흐른 뒤 당시 국과수에 백백교의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교주님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하는 신도도 있어. 참고로 2010년에 전용해 두개골 보관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백백교의 신도들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며 교주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역시 사실무근이야. 몇몇 사람들은 전용해의 머리를 돌려달란 신도의 전화가 혹시 교주급 노년의 간부는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으며, 인간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많지 않지. 전용해 정도 되는 범죄자의 머리면 한국사의 사료이기도 해서 2020년대였다면 화장 전에 3D 스캔을 떠서 전용해의 얼굴을 복원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었으나 시대가 시대인지라 바로 태워버린 점이 아쉽네. 어때?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 믿기 전에 알려줄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줘.